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투자의 봄날이 찾아올 조짐이 스멀스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겨울 외투 이미 세탁해서 옷장에 보관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저희 시장에서도 더 이상 외투가 필요 없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장이 곧 도래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악재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해졌고 여러 가지 시달리는 부분이 많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는 이제는 체력과 또 정신력을 갖추고 있는 무장하고 있는 우리 시장의 움직임들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고스란히 내 수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또 과제를 안고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다면은 꼭 선택을 받고 확인을 받고 넘어가시는 과정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일 12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진단쇼 찬스 잘 이용하셔가지고 내 수익의 기회 꼭 득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찍 와서 출석해 주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쑥 앵커님 하이요 하셨는데 봄하고 어울리네요. 쑥 앵커님. 진정 주리님께서 저를 그렇게 칭해 주셨고 대한도굴협회님 어서 오세요. 러브쑥이님 어제 진단 제가 도와드렸는데 그쵸? 스카이님께서도 인사 나눠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 최병훈 전문가고 강지연 운용학과 함께 찾아뵐 예정이니까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허심탄회하게 속내 털어주시고 두 분도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군더더기 없는 두 분의 진단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하고 게시판 채팅창 모두 다 가능한데요. 서울전화 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채팅창과 지금 게시판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좀 길게 해주시지 않을까 시장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 많으셔가지고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 먼저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 따라가기 조금 벅찬 느낌을 느끼고 계실 것 같고 내 포트에서 이게 주력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만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차기 시장의 주도 주감 누굴까요?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즉 시향이 오르락내리락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계좌 평가 손익을 보고 벌었네, 잃었네 하면서 심리적인 이제 투자를 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기업을 봐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투자의 원칙을 잊고 시세가 오르락내리락하면 좋은 기업, 나쁜 기업,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기업이 부실주라도 우량 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도박적인 마인드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투자자의 90%는 늘 시장을 보면서 일비를 합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보면 주식이 아주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변화를 미래의 가치의 변화를 읽고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짜서 투자를 해준다면 충분히 시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이제 몇 달 동안 보려면 물론 장도 단기적으로는 맞추려면 장을 예측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1월부터 시작해서 3월 중순 이후부터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우상향, 즉 반등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4월달, 5월달, 5월달까지 반등 장세가 전개된다. 이렇게 결론을 저는 냈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주식, 어떤 주식을 사면 될까? 아니면 주도주를 많이 살까? 아니면 원래대로 할까? 그러면 물론 자기의 투자 원칙대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반등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고점을 뚫고 박스권 뚫는다면 추세장이겠지만 현재는 반등에 대한 장이다. 그것까지만 보고 투자를 하면 되겠죠. 매매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보면 반등에 들어갔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러면 지금 현재 반등장은 좀 강하면 5월달까지 일반적으로 2970 정도거든요. 그럼 2970 정도 뭐 3000포인트에서 2650에서 3000포인트까지는 거의 코스피 기준으로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파동상으로 보면 파동이 조정 파동, 즉 하락 조정이든지 하락 파동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마무리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리스크보다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떤 매수해서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사야 되는 거죠, 주식을. 물론 다 물려 있다면 반등장에서 그냥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때 있다가 그 반등 목표 근처에 왔을 때 포트를 그때 교체를 하면서 슬리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등장에 오면 대다수가 오릅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주로 20% 내외가 오릅니다. 그럼 부실주든지 뭐 나쁜 주식, 좋은 주식, 주도상 20% 정도 내외 오르니까 최소 1, 20% 오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손절하든지 아니면 집중을 뭐 해서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대형주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식이 주도주일까 늘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러면 주도주를 보게 되면 만약 해외 주식을 이렇게 보면 최근 들어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그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급하게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 테슬라를 보면 1243에서 900달러 초까지는 빠져서 더 이상 빠질 게 않았는데 급락해가지고 700까지 갔습니다. 그건 지금 벌써 970이, 990입니다. 그 밑에서 손절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사야 될 기회를 잡았다면 벌써 수익률은 20% 이상 났겠죠. 바닥에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나지 않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800cc 한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주식이든 한 20%는 바닥의 평균에서는 올라온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기본적으로 1050포인트 정도 오르면 한 20% 오르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주가 상승 여력이 10%, 20% 있는 거죠.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아마존닷컴도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기본 최고의 주식, 좋은 주식.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세브론 주식 같으면 뭐 금리 인상의 유가 그러니까 수혜니까 올라갔다 지금 잘 안 가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그동안 수혜로 많이 올라간 주식이 경기 관련 주식이나 뭐 고물가에서 이런 주식은 상승보다는 빅테크 기업이 많이 빠졌기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실적, 실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이런 주식을 쉐보론이나 이런 경기 뭐 물가 관련 주식보다는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주식을 사서 물려도 뭐 더 사도 되고 장기로 갖고 되고 하니까 그렇듯이 해야 되는 거죠. 투자이든. 그럼 우리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듯이 국내도 지금 오늘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8만 원에서 20%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 상승은 개인만 많이 샀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러더라도 장기해도 되고 단기적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10만 원 뭐 붕괴된다든지 그 근처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빅테크 앞으로 미래 실적이 보장된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 삼성 SDI 뭐 이렇게 주식들 카카오라든지 LG화학도 뭐 좋으니까요. 반등장에서 뭐 이런 주식들은 그다음에 기회를 보고 사서
반등장에서 수익을 보지 않을까. 기본 20% 정도는 수익이 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두 달 동안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멘트가 추세장이 아니라 지금은 반등장으로 대하고 시장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주식에 대해서 정말 쉽다라고 저한테 강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나를 현혹시키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주식. 또 종목들 몇 개 구체적으로 또 언급해 주셨거든요. 이게 차대 주도 주감이라고 보시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포트에 한번 입성시킬 자리 조금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의 답변 들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하신 거 성적도 올려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스피디한 대응을 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집니다. 성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조금 성적이 안 좋아서 속상합니다 하고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단기로 대응하더라도 이게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 고민되신다면 저희 진단쇼에 바로 종목 토스해 주세요. 오늘도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신나게 종목 진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한님 모셔볼게요. DB하이텍 가지고 오셨는데 매수가가 73,900원, 비중은 15% 물량 들고 있습니다.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 강하죠. 시장 대비 체력 강한 종목이고요. 오늘까지 6거래 연속의 오름세 나오면서 75,200원 찍고 있습니다. 지지선대 다 돌파가 됐었고 시장의 출렁임 정도 딱 그 정도만 흔들렸다고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에 살짝 전문가님께서 DB하이텍 봐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다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던 것 같지는 않은데 맞나요, 전문가님? 네, 원래 제가 네. 이 DB하이텍이 2010년부터 결혼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6만대에서 이혼했다가 다시 46,000원에 다시 재결합하자. 그렇게 방송에서도 얘기해 드렸고, 작년에. 지금 이제, 작년 12월 하반기도 안 갔는데,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재결합하라 46,000원, 5만원 그때 갔을 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재결합해서 지금 이혼할 때가 아니라 계속 이제 살아야죠. 그렇게 보면 가장 명쾌하게 진단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실패 없는 1등주, 즉 1등주 중에서도 미래가 불투명한 산업 전망이라든지 실적 전망이 그 기업의 미래의 가치가 불투명한 업종 대표주들은 1등주, 그것은 그냥 1등주라도 실패할 수 있는 1등주인데 실패하지 없는 보유해가지고 가지고 보가면 있어도 돈 벌 수 있는 실패 없는 1등주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1등 삼성전자, 앞으로 10년 동안 실적이 보장되어 있는 산업이 성장 보장되어 있는 삼성에스대, 세계 1등인 LG모티리얼즈, 그 다음에 DB하이텍, 카카오, 아마존닷컴, 엔비디아,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 가구부터 뭐 전기차 시대의 대중화를 얘가 결정하는 거니까. 아마존닷컴 옛날부터 1등이었고요. 미국의 뭐 온라인 오프라인 다 잡고 있으니까요. 엔비디아는 동영상 시대 1등주입니다. 요것만 갖고도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DB하이텍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도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단기 포트에 넣은 주식이 DB하이텍하고 또 한 종목이 있는데 그거 보면 DB하이텍이 이 장에서 별로 안 빠졌었어. 67,000만 잠깐 갖고 작년 1월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반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는 벌써 박스권 하늘선 돌파했고요. 주봉으로는 박스권이죠. 그럼 주봉으로 이걸 돌파하려면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반등하겠지만 공격적 연례는 아직 안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 종목은 다시 하반기에 랠리를 할 거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리고 실적은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고, 시대도 맞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비중이, 지금 73,900원의 수익 중이지만, 비중이 15% 샀다는 것은 별로 확신이 없는 거죠. 누가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 동방버섯 괜찮다 그러면 조금 사보고, 서방버섯 괜찮다면 조금 사보고, 그게 10%, 12%, 뭐 20% 비중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산 주식에. 종목을 여러 개 편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종목을 최소한 확신이 있다면 30% 비중은 사야 됩니다. 실패 없는 1등주는 기본 30%는 사야 되죠. DB하이텍은 지금이라도 추가 15% 더해서 기존 15% 있으니까 30%를 확보하는 게
돈 버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내려가면 더 사도 되니까 30% 사서 기다리고 확실히 수익 날 때 저는 이 주식은 올해 10만 원대 갈 수 있는 주식이라 보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도 10만 원대 안짜 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가치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경쟁사 뭐 하웅반도체라든지 뱅가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10만 이상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풍파를 이렇게 잘 이겨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DB하이텍의 몸값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더 사자. 네, 전혀 뭐 흔들림 없이 올곧게 올라갈 주식이라는 의견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 든든하시죠? 네, 짱아님의 네, DB하이텍 기분 좋게도 진단 저희 들어봤습니다. 신규 매수 진입 고민까지 아마 욕구가 많이 뿜뿜하실 것 같네요. 네, 최병훈 전문가님의 네, 애정하는 종목 재결합 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저희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저희 시청자님 연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네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동국계엄 동국제강, 네, 매수가 얼마실까요? 17,300원. 네, 비중 알려주세요. 70%요. 많이 담으셨네요, 동국제강. 예. 자신감이 좀 있으셨어요, 동국제강에 어제 대해서? 토마토 방송에서 보고, 아침에 보고, 예. 뭐 좋다 그러길래, 네. 뭐 차트도 봐도, 5일선 위에서 놀고 이래가지고, 좀 비중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사신 거군요. 그리고 예. 바로 오늘 또 10% 장중에 올랐던데요. 19,100원 예. 찍었는데 약간 윗골이 달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사자마자 전화 주셨는데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그러면? 어제 추천하길래, 뭐 30% 까지는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안 팔고 기다리면 계속 목걸이를 달고 내려오래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시군요. 예. 30% 수익권이시면 한 26,000원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그 정도 목표가 잡으신 거 맞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설간주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도 좀 되실 것 같고 그러세요, 시청자님. 예. 네, 일단 들어보시고 목표가 항해 가능한 종목인지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 의견 참고해 주세요. 예. 네, 오늘 히어로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중소형주사에서는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상한가도 나오고 있는데 동국제강의 가격 조정폭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오르다 말아서 약간 시큰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0% 수익 달성 가능한 종목일지 네, 전문가님의 시각도 좀 전해주세요.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30% 초과분은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작년 5월 달에 철강주부터 해서 건설 기자재 뭐 다 파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도 고가는 평생 회복될 수도 없다. 이렇게까지 강력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 파고 건물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그냥 공급에 대한 차질 때문에 철강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차질 때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간 거죠. 이익도 많이 나고. 근데 결과적으로 수요가 탄탄히 늘어나는 시대가 돼야만 장기적으로 좋아요. 그럼 이 주식 가지고 작년 5월 이때 사가지고 물리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철강주가들은. 그러면 내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든지 기다려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 본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 거죠. 지속적인 미래가 성장이 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하면 아무리 높게 사도 가지고 있고 밑에서 사던 가지고 있으면 사상 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철강주는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죠. 꿀뚝주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미국에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물가는 높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물가가 높을 때는 공급 차질로 이런 철강이나 이런 게 가격은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는다는 조건 하에 작년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일정 좋지만 수요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하면 오히려 부동산도 그렇고 전부 다 침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정상화된다면 수요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면 끝없이 빠져 있습니다. 가그가 그랬죠. 2017년도부터 끝없이 빠져가지고 4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철강 이번에 반등장 4월달 5월달부터 시작해서 반등장에서 이런 주식을 갖고 또한 윤석열 정부 오니까 4대강 보부도 여러 가지 건설이 좋다고 해서 막연하게 사가지고 수익 났을 땐 괜찮지만 손절 안 하고 손절선 지키지 않고 원칙 지키지 않고 또다시 경기가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공급 차질이 정상화된다면 끊없이 빠져가지고 제자리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리스크를 생각해야지 지금 주식이 잠깐 좋다고 일반인들이 물리는 경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경기 침체가 되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시가총액도 자 이건 봉형강이에요. 봉형강들은 건물 건축할 때 많이 쓰죠. 우리가 철근 말하는 거죠. 그 봉형강 이런 쪽이 많고 거의 대다수인데 자 그러면 컨센서스로 보시면 영업이익이 2021년도는 8천억이에요. 올해는 5,827%는 줍니다. 그럼 주가는 빠져야 되죠. 당연히 작년보다. 내년에도 5,700억 또 올해보다 또 빠져요. 주가 또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5,500억 순이익 올해 3천억 35% 빠져요. 그건 이 주식을 그럼 주가가 올라간다고 좋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비중을 70%씩 50% 갖고 있으면 올라갔다가 막연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때는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2분기 반등할 때 반드시 파셔야 된다. 그 목표가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오늘 거래가 많이 되죠.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거래되고 지금 19,100원은 거의 목표가 온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손절가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7,500원 손절가 드리겠고요. 월봉도 보면 박스권 상단에 이거 돌파가 쉽지 않을 걸 봅니다. 25,500원. 그 다음에 다시 15,000원까지 놀다가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15,000원 이하로 가서 저는 8,000원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고 공급 차질이 의해서 가격 오른 것은 수요가 늘지 않으면 공급 차질이 해소되면 그냥 내려갑니다. 꼭 기억하셔서 반등 시에 꼭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이 17,500원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님 17,300원이 매수가이시거든요. 요거 가격 한번 조금 더 봐주시겠어요? 네, 17,500원은 좀 제가 하늘선 박스권 상단을 본 거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붕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붕괴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아직은. 그래서 반등할 때 주로 비중 줄이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70% 비중을 갖고 있는데 17,500원도 깨져서 내가 17,300원 샀으니까 별로 안 깨졌네. 그러다가 물리면 그냥 저 밑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4분기, 5분기는 성수기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감안해서 비중을 너무 많다. 30%까지 반등할 때 좀씩 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간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상승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에 좀 부합하지 않아가지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봐주셨거든요. 비중 조절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길게 대응할 만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점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응 잘하시고 비중 많으시니까 관리 잘해주세요. 네. 네. 동국제강이 오늘 게시판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얘기를 많이 나눠주고 계셨는데, 러브스기님께서 동국제강 오늘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서 너무 아까비요 하셨는데, 덜 아까우시죠?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의 멘트 들어보시고는 조금 아쉬움 달래셨을 것 같고요. 마로니 입스님께서는 동국제강 오늘 재미를 못 보셨다고 팔고, 네, 원전주로 갈아타셨다고 하는데 대박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잘한 결정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동국제강 들고 계신 분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테마주도 핫합니다. 안랩이 또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베이스 들고 계신 저희 스카이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랩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픈베이스 매수가는 4,700원, 비중은 10%입니다. 제 기억에 스카이님께서 굉장히 스피드한 대응을 잘 하시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격대를 보니까 오늘 진입이 되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늘 5,190원까지 찍고 나서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고 있는 패턴 보여주고 있고요.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거래 많은데 4,700원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위원장 관련주 들이 오늘 시세를 좀 많이 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픈베이스도 요즘에 동참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한참 올랐는데도 가격 폭이 고점하고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오픈베이스? 일단은 테마주고 안철수 뭐 그런 테마주인데 이익은 뭐 한 50억밖에 안 나는 회사죠.
그러면 뭐 부실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솔루션 회사, 뭐 그냥 솔루션 개발해서 직원을 먹여 살리고 조금 남는 그런 회사예요, 그죠? 그러면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한 주식이지만 장기 투자할 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AI도 하고 뭐 스토리지 솔루션, 네트워크 솔루션 뭐 이런 회사들, IT 회사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판교밸리라든지 가산 지디밸리 이런 쪽에 많은 회사들처럼. 그런데 지금 시가총이 1,500억이에요. 시가 1,500억이고 컨센서 보시면 영업이익은 54억이에요. 50억 나왔은 작년에. 당기순 50억. 50억밖에 못 벌어요. 뭐 지금은 얼마 못 버는 회사죠. 뭐 개인 회사는 마찬가지처럼 과거 23억 벌고 30억, 50억. 그냥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시가총액만 높고 절대적 고평가. 아무리 앞으로 솔루션 뭐 혁신적 하더라도 그냥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건 테마예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테마주로 매매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요. 비중 10%밖에 안 자고 지금 샀다는 것은 4,700원에 호송세만 보내는 거예요. 1억 가지고 10년 해봤자 1억대예요. 뭐 잘하면. 만약에 이 테마주를 한다면, 차트를 한다면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늦어도. 언제? 3월 17일. 안철수 관련 게 고전부터 올라갔는데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3월 11일 날. 그럼 이때부터 안 사고 있다가 3,000원대. 지금 4,700원. 목표가 잘 돼봤자 5,700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700원 정도네요. 5,600원. 목표가 잘 돼 5,600원이에요. 그러면 테마주 사가지고 20% 정도 보고 테마주 산다는 것은 정말 단타, 하루 이틀 뭐 하는 뭐지만 그럴 주식 아니. 지금 오히려 윗골에다가 물렸죠. 잘못하면. 자, 60분 봉 깨지고 있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중 10%니까 절반 줄이시고, 그냥 손절가 먼저 드릴게요. 손절가는 중심선 안 깨졌는데 이 종목은 중심선 깨지면 손절이면 4,670원입니다. 4,670원 손절가 드리고, 이익 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테마주 할 수 있는 지금 차트를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테마주 하고 싶으면 15분 차트는 기본이고요. 3분봉 차트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3분봉 차트는 보세요. 여기죠. 4,700, 그러면 벌써 팔고 나왔어야 되는 거죠. 24, 10시 몇 분 깨졌잖아요. 전부 다. 오늘 4,900 매도입니다.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테마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테마주 하고 있어요. 이건 도박입니다. 판세 남들보다 먼저 읽어야 되죠. 장중에 매매하더라도.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또 의견 조금 냉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점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진짜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최병우 점가님 만나봤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시죠. 좋은 건 좋다, 네, 아닌 건 아니다. 깔끔하게 또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전혀 뭐 헷갈림 없이 또 오늘 명쾌하게 최병우 점가님의 속 시원한 진단 저희 함께 들어봤습니다. 테리케이님께서 약간 늦게 출석을 해주셨는데 1등에 대한 욕심은 있습니다만 약간 시간차가 있으셔가지고 오늘 러브쏘게님께 1등을 뺏기셨다고 아쉬워하시는데 이거라도 1등 해야 되는데 점점점 하셨는데 누적으로는 저희 테리케이님께서 아마 1등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제 마음에 항상 1등이라는 점, 네, 테리케이님 전해드립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식사하고 오신 것 같고 주미영님, 네, 어서 오십시오.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상책.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시장에 딱 들어맞는 네,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아는 종목에서 자신감 있게 수익을 내야지만 스트레스 덜 받고 적응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파골 묘조수님 어서 오십시오. 파랭이로 변하기 전에 전량 매도 하셨는데 요즘에 이렇게 정말 안전한 매매가 또 최고죠. 내 수익이 날 때 바로바로 챙기는 것도 지금 시장의 리스크를 최대한 또 줄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잘 액션 실행하시기를 네, 파골 묘조수님께서도 네, 많은 또 수익 거두시기를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강재현 네, 운용경님 만나볼게요. 운용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운영입니다. 네. 오늘은 또 철강주, 어제는 보험주, 이렇게 하루하루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서 마음을 뺏기다 보면은, 어느새 포트를 보면은 다이소가 되어 있는 내 포트를 보면서 아마 좀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계속 키 맞추기 뭐 순환말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시장 성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보면은 다 빠졌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선도주다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다라는 게 없습니다. 뭐 굳이 하나가 강하게 나타났다 부분이 뭐 기판 관련이라든지 방산 관련이라든지 그 엔터 관련 요 정도가 이제 신고가를 보이면서 강세에 뛰긴 했었지만 이들 갖고는 지수 자체를 움직일 수가 없는 케이스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아직까지 수급이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요.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는 납부과대에 따른 전반적인 반등이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 주가 대비하면 너무나 싸고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그만큼의 거래 대금과 아직까지 투자 심리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슈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흐름에 따라서 순환이 도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환장세를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순환장세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다린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순환장세 때는 쫓아가면은 오히려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쫓아간다 보다는 이 종목이 오늘 강세 뛰었어요. 며칠 뒤에 이 가격대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 오면은 산다. 이런 식의 마인드 좀 필요하고 약간은 순환장세에서 잘하려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기술적인 이제 분석을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환장세란 부분이 거래량이 강하게 트이면서 주 매물대 넘어가거나 추세를 넘어가면 모른데 그렇지 못하다가 되면은 한 차례 또 저항 맞고 또 쉬고 강세 뛰고 거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성향이 제가 예상할 때는 시장 자체는 올해 시장이 순환장세로 꾸준하게 U자형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예전처럼 뭐가 주도주니까 이것만 잡고 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통할 거고요. 그래서 거의 시장에 맞춰서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물론 중장기로 길게 보신 분들은 좋은 종목들 그대로 가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네, 순환매 장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쫓아가는 매매는 금물이고요. 미리 좀 길목을 선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기술적인 분석 방법도 아마 진단해 주시면서 조금 기뜸해 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강재원 운용학과 지금 바로 종목 진단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종목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은 바로 네,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게시판 채팅창 다 열어두고 여러분들 환영하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남겨주세요. 먼저 지금 낙폭과대 종목은 대한유화. 네, 이 종목 한번 진단 가보겠습니다. 저희 성공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이시고요. 매수가가 18만 7천 원대이시고 비중을 늘리셨는지 비중이 많으세요. 네, 50%라는 큰 짐을 이 종목에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가격대가 16만 3천 원 나오네요. 네, 오늘 한 1% 정도 오름세가 진행이 됩니다. 바닥을 1월 말에 봤거든요. 14만 원에 봤는데 고개를 약간 들긴 했습니다. 13%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너무나 유연하죠. 네, 고점과는 굉장히 크게 거리를 벌리고 있는 대한유화 컨디션이 저조합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그래도 이것도 싸다라는 생각이 아마 진입하신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타이밍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저점 매수 공략 가능한 종목인지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시청자분께서는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외적인 분들이 이제 한번 관점을 갈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화학주 내에서 물론 대한유화도 2차 전지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케이스였고 현재는 화학주 내에서는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메리트 높지는 않습니다. 그 외적인 종목군들이 훨씬 더 싼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유가의 상승이라는 부분도 아무래도 원가의 상승이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1분기 실적 지나고 2분기 중후반 정도 돼야지 좀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하락폭이 조금 깊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면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다 된 쪽은 시장에서 전체 상승폭의 한 38.2%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케이스였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50% 정도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았다 되죠.
그럼 현재 이 종목은 바닥은 나왔느냐라는 부분에서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가장 관건은 뭐냐면 추세를 넘어가는 과정, 이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추세를 넘어가려는 시도를 사실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했다 되면은 그 다음번에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데 이 가격이 최근에 고가를 만들었던 17만 5천 원 전후 이 가격대가 중요하다 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중간 마디에서 현재는 안착하는 과정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는 뭐 돌발적인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다 정도? 하락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라인대에서 이제 17만 5천 원, 17만 5천 7천 원 여기를 돌파하는 과정이 나온다면 위로 하나가 열린다 됩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 열린다 했을 때는 조금 길게 봤을 때는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이런 자리대까지도 열린다 되는데 지금 18만 7천 원의 비중이 50%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거의 이렇게 나올 텐데 돌파, 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수가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7만 7천 원 이런 자리 때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비중을 채워서서 20만 5천 원 이런 자리 때서 한번 파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물론 나중에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위로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뭐든지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길게 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하신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은 그래도 확인됐다라는 관점에서 첫 서두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결론은 비중을 조금 조절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매수가 오시면 안전하게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그 위상까지 좀 보시면 되긴 하는데 아주 많이 열려있는 건 아니니까 업사이드 제한도 있다라는 점 한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유화로 가봤습니다. 양평타짜님께서 제가 다이소 전법이 되기가 쉬운 장이 아닌가요? 강재훈 의원이니까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하긴 투자금이 크면 백화점이고 소액이면 다이소가 맞네요 하셨는데 정말 센스가 넘치시네요. 네, 백화점과 다이소의 차이를 짚어주셨습니다. 선악계 1년차님께서도 다이소에는 명품이 없어야 됩니다 하셨는데 다이소죠. 네, 다이소긴 합니다만 샤넬과 저희가 또 비통 이런 거를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리한 지적 제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는 명품이 없어야 된다. 또 맞는 말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전화 대기 중이시네요. 네, 선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매매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생님? LG화학이요. LG화학 궁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74만 원에 5%인데 이거 가져가야 될지 더 들어가야겠지. 74만 원대시면 꽤 되셨네요. 되고 계신 지가. 네. 네, 어느 정도 되셨어요, 선생님? 얼마 안 돼서 한 2주도 안 됐는 것 같아. 그 가격대 진입하신 게요? LG화학? 네. LG화학 맞으시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비중 많지 않으신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팔아야 될지 5%더 사야 될지 궁금해서. 더 사실지 파실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많이 떨어져 있으셔가지고 조금 난감하신 상황이신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체크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궁금하신 거는 일단 진단 들어보시고 더 질문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LG화학이 반등을 꾸준하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올라온 가격대가 현재 50만 3천 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많지 않으신데 더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 의원님? 더 비중 키우셔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그 매수가가 지금 예. 맞나요? 74만이라고 하셨는데 예, 74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들어가신 거하고는 조금 안 맞으신 가격대이신 것 같긴 하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다시 한번 가격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74만 원이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맞으시다고 하니까 요 가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74만 원? 네. 네. 그 LG화학이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LG화학 자체가 2차 전지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장주 역할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회사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앞으로 사업을 더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이라든지 명확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돼버리죠. 그러면 LG화학은 순수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화학회사
거의 이 정도로만 이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 가치라든지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는 싸다가 되지만 이제 문제는 지주회사 성격으로서의 할인을 벌이는 케이스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프리미엄이 싹 빠지면서 일반 화학주와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 주가만 봤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싸다란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화학주들과 동일한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비중이 뭐 많지는 않으신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이 기술자 반등의 영역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는 이제 한 10 몇 프로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실제 아직까지는 외바닥 형태라서 바닥은 나왔지만 본격적인 반등이 세게 나온다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59만 원에서 61만 원 사이 요 정도까지만 우선 기술적 반등을 보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서 지금 뭐 추가를 하신다면 5% 정도 더 추가를 하시면 지금 현재 단가 자체가 60만 원 이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추가를 하셔가지고 손해 없이 59만 원에서 61만 원 사이 여기서 이제 나오실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쭉 들고 가셔가지고 버티실 거냐 그 정도 차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중이 작으시니까 현재 50만 원 좀 아래짜리 정도 50만 원 조금 아래에서 추가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60만 원대 전후에서 나오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가격 자체를 잡는다면은 48만 원에서 49만 원 사이 여기서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가격까지 좀 자세하게 일러주셨는데 전반적인 전략을 좀 체킹해 주셨는데 유도 좀 융통성 있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네. 감옥을 말씀을 잘못했어요. 아, 어떤 가격을 잘못 말씀하셨어요? 네, 44만 원에. 아, 그렇죠. 요즘에 그 가격대가 온 적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44만 원에서. 네. 아, 듣다 보니까 그 운영이 저희 시청자님 가격에 변동 있으셨는데 전략을 조금 바뀌나요? 그러면 44만 원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44만 원이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네.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그냥 60만 원 전후에서 목표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예. 가져가도 되지. 5% 더 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가져가셔서 60만 원 전후에서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하고 가격 조금 헷갈리셨나봐요, 시청자님. 네, 헷갈려가지고 말을 못했네. 알겠습니다. LG와 저희 강채영 운용원님 전략 잘 챙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60만 원 갈 수 있겠어요, 앞으로? 60만 원 가능성 언급해 주셨죠, 운용원님 맞으시죠? 네. 네,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해 주세요. 네, LG화 봐드렸습니다. 저기도 무덤인가요? 나쁜 LG. 네, 게으른 투자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LG화학 때문에 속 끓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죠. 네, 생각보다 좀, 배반의 아이콘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좀 시세가 많이 무뎌져가지고, 시총 순위도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만은, 같이 좀 기대해 보도록 할까요? 네, LG화학의 반등 가능성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황종영님께서는 PHC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간단하게 남겨주셨는데, 가격하고 요거 비중 같이 남겨주셔야 되세요. 네, 시간 되시면은 제 얘기 들으셨으면 함께 참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또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어떤 네. 거 오늘 봐드릴까요? 네, 제가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30? 헬스케어 말씀하시는 거 30%, 맞으시죠? 예, 30%요. 30% 매수가는 네. 얼마세요? 그리고 16만 8천 원이에요. 아, 헬스케어를 그때 사셨어요? 네. 16만 8천 원이요? 예, 매도를 안 해가지고.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럼 이거 사신 지가?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넘으신 가격대시죠? 네네. 와, 5만 9천 원 빠질 때까지 견디셨어요, 선생님. 네, 그냥 기다리는 거죠, 믿고서. 믿고. 알겠습니다. 네네. 이거 시간 더 여유 있으세요? 계속 가져가실 네. 상황 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조금 더 알려주세요. 어떤 거 봐드릴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어제 무슨 블록딜 해가지고, 내려갔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하다기보다는 앞으로 괜찮을 건지 그게 조금.
불안하니까 워낙에 주가가 또 많이 빠져 네. 있기도 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믿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래도 될지요? 네, 저희 운 의원님의 판단도 함께 좀 같이 참고해 보세요, 송자님. 네. 네. 너무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믿음 굳건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거를 그냥 계속 홀딩하는 게 맞는 방법일지 한번 중간 점검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운 의원님. 네. 제 시청자분이 더 답답하시겠지만, 이게 시장에서, 제가 이제 작년 연말 연초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밸류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를 본다는 얘기는 성장성보다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따진다가 되는 거고, 밸류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주는 게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세트리온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이 빠진 그런 배경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세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어저께 블록딜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테마세게 갖고 있었던 지분에서 일부 또 나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시 16만 8천원 가격대가 이게 뭐 올해 안에 온다라는 보장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후순위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평가라든지 이슈가 붙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탄력이 나온다는데 지금 현재 세트리온 그룹 자체가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정도 돼야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기술적인 기본 뭐 낙폭과대 반등 이거 말고는 사실 모멘텀이 세게 들어올 게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규적 반등이 얼마큼 나올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매물대를 지금 켜놨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사실 제약바이오가 원체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러고 나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오셨다가 돼버렸는데 지금 현재 매물이 지금 제일 두건짜리대가 이 8만원에서 12만원 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왔다 이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요 가격대 7만 8천 정도까지가 매물이 그나마 없는 자리였고 그리고 요 라인대 이상부터는 매물이 굉장히 많은 자리인데 현재 다시 이 자리대 내왔죠. 그러면 다시금 이 라인대에서 당분간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추세가 넘어가는 과정 때 가려면은 거의 한 하반기 정도 가야지 그때부터가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거의 한 진짜 세게 잘 나온다 했을 때가 한 95,000원? 이 정도까지밖에는 현재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내가 이 기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도 결국 최대한 손실을 축소하고 뭐 매수가 일정을 기대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모르겠지만 어째 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 회사 자체는 이거 꾸준히 내는 회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비중을 좀 줄이신 쪽으로 그러니까 좀 나중에 한번 모멘텀을 봤다 뭐가 있던 간에 95,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낫다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지금 한도 내에서의 전략을 짜드린 것 같아요, 운 의원님께서요, 송자님. 네. 네. 그냥 너무 묻어두고 가시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점검해 주시면서 한번 체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헬스케어. 근데요, 저가면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비중이 30%신데 더 사시면 가격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요것도 가능할까요, 운 의원님?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세트리온 헬스케어를 65,000원에 사가지고 예를 들어 비중은 뭐 10에서 20%를 사신다 하셨을 때 지금 95,000원까지 가는 게 올해 최대치라고 가정할 때 우선은 가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40%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다른 종목을 차라리 좀 더 시장에서 그때 막 올라가는 종목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올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새로 사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본 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쪽에서 더 채우게 되면은 비중은 커지게 되고 리스크만 더 확대된다 되죠. 올라갈 때야 좋지만 빠진다가 되거나 행보한다 되면은 더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케이스가 되죠. 어차피 추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HTS에서 볼 때나 단가가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이 정도 올라오면 회복되겠다는 기대치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다른 데에서 그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을 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30% 비중에서 더 비중을 채우거나 추가 매수하신 쪽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견 조심스럽게 건네주셨어요, 송자님. 네. 다른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현금 있으시면 요긴하게 잘 써주시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매도에 대한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송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트론 헬스케어로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차차 조금 맑아지는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 함께 저희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재훈 운용요 함께 했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추가 매수냐, 본전이 올 것이냐, 다들 공통된 질문을 많이 주시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요즘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지키는 매매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익절해야 될까라는 질문들, 네, 게시판에서 제가 많이 보기를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게 한은 총재가 지명이 됐네요. 네, 지금 현 정부에서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을 지명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 경로를 좌지우지하게 될 수장이니까 중요합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명을 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협의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바로 일축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한은 총재 자리, 차기 총재 자리 누가 오르게 될지 이 부분도 잘 점검하시면서 금융주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함께 좀 체킹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오늘 크게 이변이 없네요. 좀 빨간불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더 상승폭을 키워내지는 못하고 있는 정체 구간에서 저 우유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좀 지루한 시장이긴 한데 네, 마지막까지 힘내시면서 수익 더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진단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내일 12시에 다시 출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